제가 5년간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불안해서요. 평균 시니어가 연간 5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잃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10년 후엔 정말 늦습니다. 그때는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쓴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돈들이 제 노후를 무너뜨리고 있었더라고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내가 안 도와줄 수는 없잖아. 몸이 자꾸 걱정돼서 이건 챙겨놔야지. 외롭다 보니 나도 모르게 쓰게 됐지 뭐. 우린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선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늘 따라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외로워서, 미안해서, 겁나서 그 세 가지 감정으로 제 노후 자금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쓴 돈은 위로도 안 되고 안정도 안 줬어요. 남는 건 후회와 허전함 뿐이었습니다. 예전엔 이게 위로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그게 내 미래를 갉아먹는 습관이었다는 걸 압니다. 오늘 영상에서 60대 이후 절대 쓰면 안 되는 돈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한 가지씩 짚다 보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 때문에 돈을 쓰고 있는지 그게 분명해지실 거예요. 지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다음에도 놓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조용히 지갑을 털어가는 씀씀이부터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외로워서 위로받으려 쓰는 돈 이야기입니다. 68세 김정혜 씨,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딸 둘은 다 출가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익숙했는데 오후 3시쯤이 가장 외롭더래요. TV를 켜도 음악을 틀어도 텅 빈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죠. 그러다 하루는 홈쇼핑에서 가죽 가방을 하나 샀어요. 이 가방 들고 나가면 좀 달라 보이겠지? 한번 그렇게 사고 나니까 다음엔 화장품, 운동기구, 고급 조리기구. 혼자 사는 주방인데 혼자 쓰기엔 지나치게 좋은 물건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정혜 씨는 말했어요. 그게 꼭 필요해서 산 건 아니었어요. 그냥 택배가 올 때마다 누군가 나를 챙겨준 것 같았어요. 문 앞에 놓인 그 상자를 보면 잠깐이라도 내 마음이 덜 쓸쓸했거든요. 그 물건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걸 기다리는 동안만큼은 하루가 덜 허전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참 많이 그랬더라고요. 우리 나이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텅 빈 시간을 견뎌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예전엔 가족이 곁에 있었고 일이 삶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조용한 하루가 대부분이죠. 문제는 그 조용함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손쉽게 위안을 주는 게 소비예요. 사람 대신 물건으로, 대화 대신 택배 상자로 빈 마음을 채우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씀씀이가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돈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갑니다. 사라지는 건 잔고만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냥 제 이야기만은 아니더라고요.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니어의 절반 가까이가 한 달에 3번 이상 허전함 때문에 뭔가를 산다고 합니다. 특히 의미 없는 쇼핑과 홈쇼핑 중독 항목은 노년층이 다른 세대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수 없을 때, 친구들과 약속이 없을 때,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상대가 없을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물건을 사게 됩니다. 나 아직 괜찮아 보이고 싶다.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 하나로 살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사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SOS 신호예요. 나 좀 봐줘. 그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마음이
소비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부터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을 한 줄로 써보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막상 택배가 도착하면 기분이 금방 꺼지는 걸 저도 자주 겪었거든요. 그게 결국 외로움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구매 버튼 누르기 전에 종이에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사고 싶지?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그 한 줄을 쓰는 사이 그 물건이 꼭 필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오더라고요. 김정혜 씨도 요즘은 쇼핑하기 전에 감정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싶었다. 그 한 줄만으로 많은 물건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위로가 필요할 땐 사람 있는 곳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소비는 잠깐 마음을 달래주지만 진짜 위로는 사람의 온기에서 오더라고요. 누군가와 꼭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그 느낌이 정말 컸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트, 도서관, 동네 커피숍처럼 숨소리 섞인 공간에 가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옆에 사람이 있다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덜 허전해집니다. 정혜 씨는 요즘 마트 안 푸드코트에 가서 혼자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온답니다. 대화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지만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자기 마음이 괜히 좀 놓인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그걸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본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사고 싶을 때는 사실 나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이거든요. 그 마음을 물건으로 채우는 대신 내 몸과 마음을 위한 진짜 돌봄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위로가 되었어요. 방법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방 하나 사려던 돈 3,000원이면 충분했어요. 그걸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고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햇빛 드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10분만 쉬어보는 겁니다. 시간은 짧아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위로였습니다. 정혜 씨도 그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한대요. 가방 살 돈으로 오늘은 내 어깨를 따뜻하게 해주자. 찜질팩을 어깨에 얹고 누워있으면 그게 훨씬 오래가는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실천을 하나씩 해보다 보니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변화였어요. 정혜 씨는 그때부터 자기를 더 자주 돌아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방을 정리하다 말고 울었답니다. 포장도 안 뜯은 가방이 3개나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대요. 그 돈이면 내가 건강검진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었겠다 싶었어요. 내가 진짜 외로웠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날 이후 정혜 씨는 돈을 쓰는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길지는 않아도 매일 자기 감정을 써보는 거죠. 그걸 하다 보니 소비는 줄고 마음은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대요. 내가 나한테 말 걸어준 게 제일 큰 위로였어요. 그 말에 저도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겨울나무는 잎이 없지만 죽은 게 아니죠. 멀리서 보면 그냥 앙상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봄을 준비하는 힘이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외로워 보일지 몰라도 허전해 보여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다시 살아보려는 힘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힘을 믿어보자는 겁니다. 누군가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조금씩 돌보기 시작할 때 그 겨울나무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 혼자라서 쓰는 돈, 위로받고 싶어서 흘리는 씀씀이,
그게 나를 지치게 했던 겁니다. 오늘부터는 돈 대신 나를 돌보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가장 많이 후회하는 지출, 자녀에게 계속 쓰는 돈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씀씀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꼭 도와줘야지. 지금 말고 나중에 아껴도 되잖아. 그 마음으로 쓴 돈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영수 씨의 사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72세 박영수 씨, 자녀 둘을 다 키워 출가시켰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고 딸은 아직 미혼인데 자꾸만 이직을 하더랍니다. 한 번은 딸이 이직 사이에 공백기가 생겨 아빠 한두 달만 좀 도와줘 했다고 합니다. 영수 씨는 흔쾌히 송금했어요. 그 돈은 본인 노후 자금을 빼서 보낸 거였습니다. 그 뒤로도 자동차 고장 났다, 보증금 부족하다, 배울 게 있다. 아이는 요청한 적 없다고 하지만 영수 씨는 자꾸 먼저 줬습니다. 그냥 애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았어요. 어릴 때 제대로 못 해준 게 많아서 그 마음이 결국 이제 본인 노후를 위협하고 있더군요. 우리는 자녀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일찍 맞벌이 시작해서 공부를 덜 봐줘서 사춘기 때 못 알아줘서 그 미안함이 지금 와서도 지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구한 적 없어도 부모 스스로 도와주려 하고 그게 반복되면서 관계가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미안함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책임을 대신 떠안는 삶이 됩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이 자식에게 돈을 주며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애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안 도와. 그렇게 주고 나면 마음은 잠깐 편해지지만 그 씀씀이가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단지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 이상 부모의 63%가 자녀가 다 큰 뒤에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먼저 지원했다고 응답했죠.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요청받은 지원이 아니라 내가 자처한 부담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딸에게 지원한 비율이 아들보다 1.8배 높았다는 점도 감정적 보상 심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그동안 못해준 걸 지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씀씀이의 출발점인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녀도 독립성을 잃고 부모는 자존감을 잃습니다. 결국 도와준 게 아니라 둘 다 약해지는 길이 됩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문제는 사실 단순히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미안함, 책임감, 포기하지 못한 부모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주는 지원을 한 번의 대화로 바꿔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는 사실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부모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서 더 큰 신뢰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고맙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면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끊어내듯 말하기보다는 우리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는 각자 자리에서 벗겨보자. 이렇게 대화의 형태로 전하는 겁니다. 단절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서로 응원하는 말로 바꾸는 거죠. 영수 씨는 딸과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도 나이가 들어서 더는 여유가 없구나.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에 딸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빠, 난 그냥 통화한 게 고마워. 돈보다 대화가 더 좋았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수 씨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돈보다 정보를 주는 습관이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정보는 자립을 도와주거든요. 특히 요즘 세상은 좋은 정보 하나가 몇십만 원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직업, 보험, 대출, 주거 같은 분야에서 부모가 아는 게 있다면 이거 너한테 도움될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살짝 전달해 보는 겁니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옆에서 조언자가 되는 거죠. 영수 씨는 최근 딸에게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정보를 보내줬답니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딸은 처음엔 좀 서운해했지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알아보고 결국 직접 해결했답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아빠와의 대화가 더 깊어졌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도와준 금액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함께한 시간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주면 잔고는 줄지만 시간을 주면 기억은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중에 자녀가 진짜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정서적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달 한 번 자녀와 차 한 잔 마신 시간, 통화한 순간을 달력에 짧게 메모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냥 몇 자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쌓이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영수 씨는 요즘 달력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번 달엔 딸이랑 카페에서 요즘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다. 그 한 줄이 예전의 송금 문자보다 훨씬 따뜻하고 훨씬 가까운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실천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부모로서 자녀를 걱정하고 사랑하되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주되 내 삶은 지키는 방식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꿔보는 겁니다. 영수 씨도 그 방향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했습니다. 딸 결혼식 날 영수 씨는 축의금과 함께 짧은 편지를 넣었습니다. 넌 이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빠는 믿는다. 딸은 그 돈보다 그 말이 더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영수 씨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도와준 건 돈이 아니라 딸이 자기 삶을 믿도록 한 거라고요. 그게 진짜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이었다고요. 공자의 가르침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해주는 것보다 스스로 살아가도록 믿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란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미안해서 주고, 걱정돼서 주고, 그렇게 계속 주다 보면 내 삶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도움 대신 응원을 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 씀씀이입니다. 건강이 불안해서 계속 쓰는 돈. 이번 이야기는 명자 씨의 일상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67세 이명자 씨, 퇴직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몸부터 챙겨야겠다는 거였답니다. 그때부터 건강기능식품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오메가3 하나였는데 지인이 좋다고 하면 비타민을 사고 TV에서 몸에 좋다 하면 홍삼을 사고 또 혈압에 좋다니까 또 약을 사고 하루에 챙겨 먹는 알약이 10알이 넘었대요. 그런데도 몸이 개운해지거나 특별히 좋아졌다는 느낌은 없었답니다. 그냥 이걸 안 먹으면 불안했어요. 명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싫고 아프긴 무섭고 이런 거라도 챙겨야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우리 모두 잠깐 숙연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나이엔 가장 두려운 게 결국 아플까 봐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민폐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병원비가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 내가 무너질까 봐 미리부터 준비하고 싶은 심리. 그래서 작은 통증에도 검사를 받고 조금만 이상해도 건강 관련 상품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출이 점점 습관이 되고 불안이 커질수록
돈도 더 빠져나가게 되죠.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의 안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이 건강 불안 때문에 매달 꽤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니어의 연간 건강 관련 지출은 평균 약 200만 원이 넘습니다. 약값, 건강보조식품, 병원비, 각종 보험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아파서 쓰는 돈이 아니라 혹시 아프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서 시작되는 지출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주위 사람 다 먹는다니까, TV에서 보니까, 이런 말로 합리화하면서 필요 없는 지출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상담도, 검사도, 치료도 과잉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몸은 그대로인데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건강이 걱정될수록 우리는 자꾸 뭔가를 사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 몸이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된 씀씀이죠. 그런데요, 그 마음을 꼭 돈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에 대한 불안을 줄이면서도 실제 지출도 확실히 줄일 수 있었던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관련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인 겁니다. 왜냐면 불안에서 시작된 지출은 기억보다 훨씬 빨리 쌓이더라고요. 한 달 뒤 통장을 보고 놀라기 전에 그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건강 관련해서 나간 돈을 그때그때 종이에 적기로 했어요. 약값, 병원비, 영양제, 마사지, 보험료까지 그냥 한 줄 메모라도 좋았습니다. 명자 씨도 달력 옆에 작은 노트를 하나 뒀습니다. 오늘 건강 지출 25,000원, 영양제. 이렇게 간단히 적기 시작했어요. 한 달 지나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도 알게 되었답니다. 기록은 돈을 멈추게 하진 못해도 우리가 멈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예방보다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습관을 들인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안 아프기 위해 너무 많은 걸 미리미리 씁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아플 때 잘 회복하는 힘, 그 힘을 기르는 거였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건강을 겁내기보다 지금 내 몸 상태를 인정하고 하루 10분이라도 움직이는 걸 진짜 투자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비싼 건강식품보다 천천히 걷기, 햇빛 보기. 그게 훨씬 오래가는 힘이 되더라고요. 명자 씨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15분만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걷는 건 나 자신에게. 그게 제일 효과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몸이니까요. 세 번째는 건강 걱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불안은 혼자 있을수록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몸에 대한 걱정은 마음속에서 계속 굴리다 보면 더 부풀어지고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 건강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친구여도 좋고 동년배 이웃이든 상관없어요. 명자 씨는 요즘 동네 친구와 매주 화요일 아침에 만나 건강 이야기만 나눈답니다. 너도 그런 증상 있었어? 그 한마디 나누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진대요. 괜히 사려던 건강식품도 쓱 내려놓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대해 말할수록 불안은 줄고 지갑은 지켜집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움직이고 나누다 보면 건강은 무너지지 않았고 돈도 새지 않았습니다. 불안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는 방향으로만 바꿨을 뿐인데 그게 제일 오래 남더라고요. 명자 씨가 어느 날 약 서랍을 열어보다 거기서 쪽지를 하나 발견했대요. 예전에 손주가 써준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 쪽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 순간 내가 이 약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싶더래요. 아, 내가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게 먼저였구나. 그날 이후 명자 씨는 하루에 하나씩 약을 줄였고 걷는 시간을 늘렸고 사람들과 얘기하는 날을 만들었어요. 몸을 믿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먼저 나아지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물은 가장 깊은 곳에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겉으로 고요해 보여도 속으로는 꾸준히 흘러가죠. 우리 몸도 그래요. 지금 나약해 보일지라도 속엔 살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겁나서 쓰고 불안해서 사고 그렇게 쌓인 씀씀이가 나를 더 지치게 했던 겁니다. 이제는 불안보다 회복을 믿는 습관으로 돈보다 건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돌이켜보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왜 그렇게 써왔는지가 더 중요했더라고요. 이제는 그 씀씀이들을 조금씩 바꿔가며 진짜 나를 위한 노후 준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외로워서 썼던 돈, 그건 마음의 허기를 달래려는 위로였습니다. 자녀에게 미안해서 계속 주었던 돈, 그건 과거의 죄책감이 만든 책임감이었습니다. 건강이 불안해서 챙기던 씀씀이, 그건 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까봐 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모든 씀씀이의 출발점엔 내가 나를 못 돌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챙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나이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누구보다도 많이 참고 누구보다도 애쓰고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밀어냈던 시간들이었죠. 이제 그만 조금은 나에게 친절해도 됩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시점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번 내가 왜 이걸 사려는지 그 마음부터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 아주 작게 시작해도 우리는 충분히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인생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은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돈 때문에 가장 후회하고 계신가요? 외로워서 쓴 돈이세요? 자녀 때문에 쓴 돈이세요? 아니면 건강 때문에 쓴 돈이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지혜를 쌓아가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